통계로 본 평양은 어떤 모습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특별한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셨나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여정을 인도할 백인주 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행할 곳은 바로 북한의 평양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평양은 북한의 수도입니다. 평양은 그 독특한 정치적 상황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풍부한 문화를 자랑하는 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아직까지 낯설고 신비한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통계의 시선을 빌려서 이 신비로운 도시를 탐험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 그림이나 사진, 영상이 아니고 통계로 평양을 이해해야 한다고? 내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통계는 머리 아프니 그만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북한에도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도 어렵게 하지 않을 생각이니까 채널 고정해 주세요. 우리는 오늘 강의를 통해서 평양의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데이터들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지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모든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는 평양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평양 여행을 떠나볼까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는 것은 평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그려내는 평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도 안개 낀 대동강변의 모습처럼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미지의 어느 곳과 같지는 않나요? 우리는 매일 넘쳐나는 북한 뉴스 속에서도 종종 평양의 겉모습만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강의는 북한의 모든 것이 응축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평양을 제대로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왜 평양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평양은 북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함께 볼 수 있는 리트머스지와 같습니다. 북한 연구자들은 북한 도시에 관한 연구를 1990년대 이후 적지 않게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평양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도 그리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제 강의는 통계로 평양을 더 깊게 이해해 보려는 시도입니다. 강의에서 수치화된 자료와 통계를 활용해서 평양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평양에 대한 통계는 외부에 공개된 자료가 매우 제한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통계 자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1946년부터 60년까지의 통계를 담고 있는 인민경제발전통계집에서는 한국전쟁 이후 평양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1998년 UN 개발계획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집을 통해서는 고난의 행군 시기 평양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부터 제작된 국제기구들의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평양 사람들의 영양 실태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양에 대한 통계와 데이터를 수집하고 해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북한은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자료와 정보의 접근성이 매우 제한적이고 통계를 수집하고 해석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평양을 통계로 이해하려는 시도는 마치 흩어져 있는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과 비슷합니다. 퍼즐 조각을 맞출 때 여러분들은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가요? 사람마다 퍼즐 조각을 맞추는 방식을 달리 하는데요. 어떤 방법을 쓰면 보다 효과적으로 퍼즐 조각을 맞추면서 그림을 완성해 나갈 수 있을까요? 퍼즐 조각을 맞출 때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통계를 다룰 때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제대로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과 같이 통계를 다룰 때도 몇 가지 중요한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문제를 시작하기 전에 전체 그림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터와 통계를 다룰 때도 문제나 주제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어떤 정보를 찾아내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평양도 큰 그림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으로 접근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유사한 색과 모양을 가진 조각들을 그룹화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평양 분석에서도 관련된 정보나 변수들을 함께 묶어 비교하면 패턴을 찾아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각을 회전하거나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평양의 분석에서도 다양한 시각화 기법을 활용하거나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여 평양을 보다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퍼즐과 통계 연구에는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퍼즐을 맞출 때와 마찬가지로 평양의 이해를 완성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면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처럼 평양에 관한 의문들도 답을 하나하나씩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지금 평양을 함께 여행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북한 연구자가 겪어왔던 한계 또한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양을 이해하기 위해서 거리를 거닐며 시민들과 직접 대화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문헌과 매체를 비롯해서 국제기구의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는 평양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평양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고 평양의 역사와 현재를 조명하면서 평양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평양을 통계로 바라보면 어떤 모습이 펼쳐질까요? 아마도 여러분 중 일부는 폐쇄국가인 북한에 통계 자료가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북한에도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다만 이 자료들은 오래됐거나 제한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어서 활용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북한은 1949년부터 1960년까지의 주요 경제 통계를 모아놓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발전통계집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부터는 공식적인 국가 통계를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통계를 전혀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은 언론과 국제기구를 통해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통계 정보를 외부에 노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번 강의에서 북한의 중요한 통계 정보들을 다룰 것입니다. 먼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인민경제발전통계집에서 평양과 관련된 통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통계 자료집은 오래전 것이지만 북한의 과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통계 자료입니다. 두 번째로는 1998년 북한이 유엔 개발 계획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평양과 관련된 통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인도적 지원을 받기 위해 내부 정보를 외부에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통계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고난의 행군 시기 평양의 상황을 어느 정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 국제기구가 작성한 자료를 활용해서 평양과 관련된 통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2000년대 이후 국제사회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서 북한 내부 상황을 통계 자료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통계는 평양의 식량 상황과 주민들의 영양 상태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평양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럼 우선 인민경제발전통계집에 나타난 북한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1946년부터 1960년까지 주요 경제 통계를 모아놓은 인민경제발전통계집을 발표했습니다. 이 통계집에는 1945년에서 1960년 초까지 북한의 주요 경제 통계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중에는 평양의 자연조건, 행정구역, 교육, 상업, 공업, 보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통계집은
북한의 경제와 사회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는 북한의 발전과 변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 통계집에서는 평양과 관련해서 다양한 통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구체적으로 학교 수, 경지 면적, 파종 면적, 논벼 파종 면적 및 수량, 알곡 파종 면적 등의 다양한 통계 정보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통계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한국전쟁 이후 남북한이 경쟁적으로 추진한 전후복구 과정에서 북한이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 정보를 통해서 평양과 북한의 경제, 농업, 산업 등의 다양한 측면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통계집을 통해 우리는 평양의 학교 수에 대한 흥미로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46년부터 1961년까지의 기간 동안 평양의 학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인민학교 수가 뚜렷하게 증가했는데요. 1946년에 26개였지만 인민학교 수가 1961년에 와서는 125개로 늘어나면서 무려 390% 가까운 증가를 보입니다. 반면에 고급중학교의 경우에는 1949년 7개였던 것이 1961년에는 10개로 증가합니다. 이러한 수치는 북한이 전후복구 기간 동안에 교육과 인재 양성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교육 분야의 통계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평양과 북한의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발전하고 변화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계집에 따르면 평양의 경지 면적도 상당히 증가합니다. 1949년에는 8,573 평방킬로미터였던 경지 면적이 1960년에 와서 39,820 평방킬로미터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평양의 경지 면적의 비율도 1949년에는 전국 대비 0.4%였던 것이 1960년에 와서는 2.1%로 증가합니다. 이러한 면적의 증가는 북한의 식량 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평양의 농업과 식량 생산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통계에 따르면 평양의 파종 면적도 크게 증가합니다. 1949년에는 전국 대비해서 0.4%에 불과했던 파종 면적이 1960년에 와서는 2.1%로 증가합니다. 특히 논벼의 파종 면적은 1949년 0.4%에서 1960년에 와서는 2.4%로 크게 늘어나고 이 기간의 1정보당 수확량도 크게 증가합니다. 알곡 파종 면적도 1949년 0.4%에서 1960년에는 1.6%로 늘어났고 전국 대비 알곡 수확량도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평양의 옥수수 파종 면적도 1949년에는 0.1%에서 1960년에 와서 1.2%로 증가합니다. 이러한 통계를 통해서 우리는 평양 지역의 작물 생산량이 상당히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양의 뽕방 면적도 크게 증가합니다. 1953년에 1정보였던 면적이 1960년에 와서 275정보로 크게 급증합니다. 이 기간 동안 고치 생산량도 크게 증가합니다. 이러한 면적과 생산량의 증가로 인해서 평양의 농업 생산력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 수치는 한국전쟁 이후 북한이 식량 부족 상황에서 농업 생산에 주력한 결과로 평양 지역과 북한 지역에서 농촌 경제가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평양의 사과 임목 면적과 생산량도 크게 증가합니다. 1953년 3정보였던 사과 임목 면적이 1960년에 와서는 1255정보로 크게 증가합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사과 생산량도
크게 증가하는 것을 우리는 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과 면적과 생산량의 큰 증가는 평양의 농업기술과 생산 능력이 크게 발전했음을 시사합니다. 평양의 가축수도 크게 증가합니다. 소의 수는 1949년 4,000두였던 것이 1960년에 12,000두로 증가합니다. 또한 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돼지와 양과 염소의 경우에도 상당한 증가세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가축수의 증가는 평양에서 축산업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평양의 농촌격리협동화 조합수는 증가와 감소세를 반복하는 모습을 우리는 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농가들 중 협동화 조합에 편입된 비율은 1954년 16.9%에서 점차 증가하다가 1958년에는 100%로 상승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평양의 농촌 경영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양의 국영 및 협동단체 상업과 관련된 사회급양만 수도 상당히 증가합니다. 사회급양이란 북한 사회과학 출판사에서 발간된 조선말 대사전에 의하면 여러 가지 음식물을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공급하는 사회주의 상업의 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회급양이 여러 곳에서 벌려놓은 사회급양시설들의 분포 상태나 조직 운영 체계를 의미합니다. 1949년 42개소였던 사회급양망 수가 1960년에 와서는 118개로 증가합니다. 또한 우리는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기간 상점의 수도 상당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매 상품 유통도 상당한 증가세를 보입니다. 이러한 수치들은 우리에게 평양 지역에서 상업과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평양의 공업 부분도 상당한 성장을 이룬 것으로 나타납니다. 공업 총 생산액은 우리가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1949년에서 1960년까지 상당한 증가세를 보입니다. 또한 공업 분야의 종업원 수도 1953년에서 60년까지 상당한 증가를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평양 지역의 공업 부분이 얼마나 큰 발전을 이루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60년부터 1990년 초까지 북한의 다양한 문화에서 발췌한 통계를 모은 북한 경제통계집이 통일부에 의해서 발간되었습니다. 이 자료집을 통해서 평양의 의사수의 증가세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평양 의사수는 1946년에서 1960년까지 상당한 증가를 보이는데요. 우리는 이 통계 수치를 통해서 평양의 의료 분야의 성장이 상당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인민경제발전 통계집을 통해 바라본 평양은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경제복구가 상당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쟁으로 초토화된 평양이 학교 수가 증가하고 농업과 축산업이 발전하고 상업과 공업에 활력이 생기는 것을 통계 수치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평양 사람들이 전후복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경제 성장과 더불어 수도 평양을 중심으로 강한 국가적 결속을 이루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통계 수치는 평양 시민들의 노력과 국가적 단결력을 볼 수 있는 수치입니다. 1998년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식량과 농업 지원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UN 개발 계획과 함께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 회의에서 북한은 최초로 자국의 GDP 규모를 미 달러화로 표시했고 여러 핵심적인 통계 자료를 제출합니다. 이런 통계 자료의 제출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 상황을 공유하고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통계 자료가 제공되면서 우리는 평양의 경제와 농업 분야에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집에서는 평양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989년부터 1996년까지의 쌀 생산 및 옥수수 생산 실적, 1994년에 지역별, 성별, 도시 및 농촌별 인구 통계, 그리고 1997년에 토지 사용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통계 자료는 평양 지역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데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이 통계집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제작되었고, 통계집 안에는 평양의 식량과 영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우리는 평양이 1990년대에 겪었던 고난의 행군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1995년과 1996년의 통계를 통해서 우리는 평양 지역에서 매우 심각한 호우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해의 평균 강수량은 1931년부터 1990년까지의 평균값을 훨씬 웃도는 수치를 보입니다. 평양의 인구에 대한 흥미로운 통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93년에는 평양의 총 인구가 274만 2천 명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중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양은 인구 구성에서 여성이 조금 더 많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평양의 인구는 전체 인구 대비 12.9%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97년에 평양의 토지 사용 현황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1997년 기준으로 평양의 경작지 총 면적은 7만 4천 헥타르로 나타나는데요. 이 중에서 쌀과 옥수수를 경작하는 면적은 4만 2천 헥타르, 나머지 3만 2천 헥타르는 기타 작물을 재배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산림지역은 식물이 심어진 부분이 7%를 차지했고 자연적으로 형성된 부분이 93%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통계를 통해 평양의 경작지와 산림지역의 구성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평양의 쌀 생산 실적을 보면 현저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989년부터 1996년까지 평양의 쌀 생산량은 점차 감소하는데요. 1994년 20만 톤이었던 수치가 1996년에 오게 되면 11만 톤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수치는 1989년부터 1993년까지의 평균 생산량인 28만 톤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는 평양도 고난의 인근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통계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옥수수 생산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1989년부터 1996년까지 평양의 옥수수 생산 실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1994년 12만 톤으로 시작되었던 생산량이 1996년에 와서는 5만 톤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1989년부터 1993년까지의 평균 생산량인 20만 톤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이는 평양의 농업 부분이 고난의 인근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UN 개발계획 통계자를 통해서 우리는 평양이 고난의 인근 시기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1995년 북한이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국제사회에 긴급 지원을 요청한 것은 이러한 어려움의 심각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원과 국가 역량이 총 집중된 북한의 수도 평양의 식량 상황이 이 정도로 열악했다면 다른 지역은 말할 필요도 없이 처참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UN 개발계획 통계 자료에는 평양 지역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심각한 농작물 피해와 이에 따라 발생한 대기근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통계집 이외에 평양과 관련된 다양한 통계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들은 북한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것도 있고 국제기구가 수집해서 작성한 자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2002년에 북한이 UN에 제출한 통계 자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2004년에 발간된
북한 어린이 영양 실태 조사 통계 자료를 검토할 것입니다. 이어서는 2021년에 발표된 북한의 자발적 국가 보고서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한 2018년과 19년, 20년에 발간된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통계들을 통해서 우리는 평양의 다양한 면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2002년 유엔 경제이사회에 인권 상황과 관련된 공식 위원을 표명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로 주요 통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집에서는 평양과 관련해서 2000년 기준으로 지역별 인구 통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00년 평양의 총 인구는 308만 4천 명으로 전국 대비 13.4%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97년 이후 북한은 국제기구와 함께 어린이의 영양 상태를 평가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국제기구와 북한 조선중앙통계국의 협력으로 작성되면서 발표되었는데 평양과 관련해서 다양한 통계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어린이의 발육부진 비율, 어린이의 영양실조 비율, 어린이의 저체중 비율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통계자를 통해서 평양 어린이의 영양 상태가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북한은 역사상 처음으로 유엔에 자발적인 국가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평양과 관련된 다양한 통계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설 분야, 살림집 환경, 현대화 노력, 도로 인프라, 복지 사업, 그리고 문화 등의 내용들을 이 통계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평양과 관련된 주요 성과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건설 분야에서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미래과학자 거리, 려명거리, 위성과학자 주택지구를 건설했다고 보고서에 언급합니다. 살림집의 경우에는 평양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약 9,500세대가 분배되었습니다. 건설 부분에서는 평양 기초식품공장과 평양 유선종양연구소, 평양 종합병원 건설 사업 등이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평양 제약공장과 평양 교원대학의 현대화 사업이 이루어졌고 평양과 개성, 평양과 원산, 평양과 향산, 평양과 남포 간의 고속도로와 다리의 기술적 조건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에는 평양 시리즈와 평양 남양을 포함한 동해안, 서해안의 국제철도 또한 국제기준에 맞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보고서를 통해서 향후 계획으로 2021년부터 25년까지 5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수도 평양에 시민들의 살림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림집 5만 세대 건설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시대 평양은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열악한 경제 상황에 처한 북한이 평양을 내세우기 위해서 수도 평양으로 자원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한 내에 상주하는 유엔 기구와 국제 비정부 기구들로 이루어진 북한 유엔팀은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를 매년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강의에서 2018년, 19년, 20년에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북한에 필요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북한 내 상황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 나타난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목표는 2018년, 19년, 20년을 비교할 때 약간씩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2019년의 경우에는 2018년과 비교했을 때 지원 규모가 36.9% 감소한 반면에 평양 지역은 전체 대비 9.1%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9년에 와서 평양 지역에 대한 지원 목표가 증가한 이유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데이터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국제사회가 북한 내 다양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조절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이는 북한 내 상황 및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평양 지역의 인도적 지원 목표는 3가지 주요 분야로 나뉘어 계획되었습니다. 이 3가지 분야는 신체 및 정신 건강의 질, 생활 수준, 그리고 회복력입니다. 이 3가지 분야에 대한 지원 대상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 및 정신 건강의 질 분야에서는 37만 5천 명, 생활 수준 분야에서는 5만 6천 명, 그리고 회복력 분야에서는 1000명의 인원에 대한 목표가 설정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원 대상 분야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보건 분야로 전체 지원 대상의 63%가 이 분야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영양 분야가 17%, 식수와 위생 분야가 2%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통계 수치를 통해 2020년이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지원 대상 규모에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목표 및 통계는 평양 지역의 인도적 지원이 연도별로 조정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는 북한의 상황 변화에 따라서 국제사회가 지원 규모나 내용을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보고서에는 북한의 인도적 지원과 관련하여 중요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보고서를 통해서 평양 지역이 국제사회로부터 어떤 형태의 인도적 지원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이 지원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왔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평양 지역도 국제사회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평양 지역에서 일정한 형태의 인도적 지원을 받는 수의 인구는 평양 전체 인구 중에서 72%에 다다릅니다. 이것은 평양 지역도 국제사회에 인도적 지원을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매우 제한적이지만 다양한 통계 자료를 통해서 시기별로 평양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북한의 수도 평양은 폐쇄적인 정치 구조와 외부 정보의 차단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 실상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도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산되어 있는 북한의 통계 자료를 한 곳에 모으는 작업은 평양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작업입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평양의 다양한 측면을 조명하고 평양과 그 주변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종 통계 자료를 종합하고 분석하면서 평양의 현상과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평양의 실제 상황과 동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계로 살펴본 평양의 모습은 시기에 따라 크게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평양은 빠르게 변화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이 변화와 성장은 1949년부터 1960년까지 북한에서 발표한 인민경제발전 통계집에 담긴 통계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평양은 한국전쟁 이후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학교 수가 크게 증가했고 경장 면적과 수확량, 그리고 가축 수도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업과 공업에서도 큰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로는 북한이 국가 통계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이 기간 동안 평양의 모습은 우리에게 매우 흐릿하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는 북한의 폐쇄적인 정치 체제와 정보 차단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부는 흩어져 있는 북한 통계 정보를 수집해서 북한 경제 통계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도 북한이 발표한 인민경제발전 통계집과 중복되는 내용이 다수 발견되는 등 한계를 보이는 통계 자료집입니다. 1960년대 이후 통계 자료가 부족해서 이 기간의 평양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 기간 평양의 정책, 경제 상황, 그리고 사회 변화 등에 대한 통계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기간 평양의 모습은 우리에게 매우 흐릿한 상황입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 평양은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했습니다. 1990년대 기간 동안 북한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어려움을 겪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인도적 지원을 받기 위한 다양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간의 통계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평양 지역의 극심한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홍수 피해와 식량 부족 등으로 평양 지역이 큰 어려움에 직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의 행군의 흔적은 아직까지도 북한이 외부 지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상황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솔직히 통계 자료만으로 평양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흩어진 통계 정보를 하나씩 모아보면 평양의 모습이 지금과는 다르게 조금은 더 선명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앞으로 북한이 국가 통계 자료를 공개하고 더 많은 평양의 통계 정보를 수집하는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국제기구와의 협력은 필수적인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는 북한의 통계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평양의 통계 데이터를 통해 우리는 평양 지역을 더 깊이 이해하고 가깝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통계는 우리에게 평양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고 평양의 변화와 발전, 어려움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194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평양의 다양한 통계 데이터를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의 평양은 역동적으로 성장했는데 통계 데이터는 이러한 성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로는 북한이 국가 통계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서 평양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는 북한의 폐쇄적인 정치 구조와 정보 차단의 결과입니다. 1990년대에는 우린 통계를 통해서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 평양은 홍수 피해와 식량 부족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했는데요. 최근까지도 평양 지역이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평양은 매력적이고 독특한 도시입니다. 우리는 평양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통계 정보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도는 평양을 외부에 제대로 알리고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평양을 이해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오늘 통계로 떠난 평양 여행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